안녕하세요. 김토리쌤과 함께하는 2025년 변액보험 자격시험 핵심 강의 제7강 변액보험 약관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토리쌤. 챕터 1 변액보험 약관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특별 계정 투입 시기부터 보시면 추가 납입과 선납이 있는데 이걸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추가 납입이라는 건 원래 정해진 보험료가 아닌 내가 별도로 더 내는 걸 추가 납입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너무 많이 활용하게 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설계사에게 들어갈 수당이 전부 추가 납입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게 보험 질서가 문란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개념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인 추가 납입은 납입 한도를 정하고 있거든요. 보장성 보험은 몇 배까지? 한 배까지. 그리고 저축성 보험은 몇 배? 두 배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선납은 보험회사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싫어하지만 예외적 허용을 해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납입 시기 및 혜택 보시면 추가 납입은 연금은 개시 전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한데 유니버셜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 기간 중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선납은 미리 내면 조금 할인해 준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할인은 보장성 보험인 경우에 평균 공시율로 할인해 주는 거고 저축성 보험은 똑같은 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다만 그 먼저 내는 기간 동안에는 평균 공시율로 적립을 더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시험에서는 단순하게 할인은 보장성만 해주고 저축성은 별도의 할인이 없다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시험용으로는 훨씬 더 적합합니다. 특별 계정 투입 시점이 중요한 건데 추가 납입은 정해진 날짜가 없는 거잖아요. 원래 안 내도 될 걸 내가 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빠른 시점에 투입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빠르게 투입하면 납입일에 바로 넣어주면 되는데 왜 플러스 2 영업일이 붙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특별 계정은 펀드에 투자하는 개념이라서 펀드를 아무리 빨리 사고 싶어도 내가 돈을 내고 플러스 이 영업일이 있어야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이 영업일이라는 한 줄이 가장 빠르게 투입한다라는 내용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2가 있어서 느린 게 아니고 가장 빠르게 투입하는 게 납입일 플러스 2영업일이다. 그럼 선납은 내가 아무리 빨리 내봤자 미리 투입을 안 해줍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계속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이 원래 보험료를 납입해야 됐을 시점 있죠? 그거를 월 계약 해당일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런 월 계약 해당일에 보험료를 투입하게 됩니다. 그럼 추가 납입과 선납은 이렇게 투입 시점이 다르다는 걸 알았으면 또 시험에 물어보는 게 1회 보험료의 투입일은 언제입니까? 입니다. 1회 보험료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능이 있죠. 바로 청약철회라는 게 있는데 이런 청약철회 기간 이내에 승낙을 하게 되면 청약철회 종료일 다음 날 특별 계정에 투입하게 되어 있고 청약철회 기간 이후에 승낙을 하게 되면 승낙일에 투입을 합니다. 청약철회 기간 이후라는 것 자체가 그 다음 날이 되는 거니까 그냥 승낙일에 투입한다라고 하면 됩니다. 1회 보험료 투입일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금 확실하게 외워둘게요. 그래서 특별 계정 투입 시점에 대해서 추가 납입, 선납, 그리고 1회 보험료 투입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해약 환급금 및 미납으로 인한 해지 후 부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부분은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가볍게 볼게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변액보험의 특별 계정에서는 내 돈이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나올 때도 그렇고 제일 빠른 게 플러스 2영업일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해약 환급금 지급 시기는 내가 해지 신청을 하고 며칠 플러스 2영업일이 있다가 나에게 지급이 된다. 그리고 앞서 배웠지만 해약 환급금의 특징은 해지 시점에 계약자 적립금에서 미상각 신계약비 이런 거 배운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런 해지 공제 금액을 차감하고 나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납입 최고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보험과 동일하게 변액보험도 마찬가지로 며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적용하게 되고 이런 납입 최고 기간을 14일로 줬다면 그 다음날 계약이 뭐 된다? 해지가 되게 됩니다. 해지 시 적립금은 여기서 말하는 해지는 미납으로 인한 해지 시 적립금은 특별 계정에서 어느 계정으로? 일반 계정으로 이체하여 운영되고 즉 그 말은 해지된 기간 동안에는 특별 계정의 운용 실적의 확보가 어떻다? 불가능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일반 계정으로 이체하여 운영되던 적립금을 내 계약이 부활할 때 이 적립금은 다시 어떻게 움직이냐? 해지된 시점 기준의 적립금을 가지고 부활할 거고 즉 부활 시점 기준이 아닌 어떤 시점? 해지된 시점의 기준의 적립금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해약 환급금을 아직 안 받았어야 부활이 되는 거고 몇 년 안에 3년 내에 부활이 가능하다. 그리고 부활할 때는 연체 보험료 그리고 연체 이자 등을 납입 후에 회사가 오케이 해줘야 됩니다. 회사가 승낙한 후에 이때도 바로가 아니겠죠. 제일 빨리 들어가도 며칠 플러스 이 영업일 이후에 특별 계정에 투입되게 됩니다.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보험계약 대출 및 이자 처리 보겠습니다. 당연히 내 적립금, 즉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 대출을 할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내 돈에서 찾아 쓰는 방식이 특별계정 방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내용 보시면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언제든지 상환 가능하다. 그리고 내가 미상환했을 때는 보험금 또는 해약 환급금에서 공제 후에 지급한다. 이게 원래 알고 있던 내용이죠. 그러면 이런 특별 계정 방식은 대출 원금 처리가 어떻게 되냐면 내 적립금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액만큼에 대해서는 운영 실적의 확보가 불가하고 여긴 제가 안 적어놨지만 이렇게 되면 아까 우리 해약 환급금과 마찬가지로 내가 신청하면 바로 돈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플러스 이 영업일이 있다가 나에게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고객 입장에서는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신청했는데 돈이 바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민원들이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많았겠죠. 그래서 옆에 일반 계정 방식이 생긴 거예요. 무슨 차이냐면 대출 원금 처리가 일반 계정에서 담보대출로 처리한다. 특별 계정 적립금이 변동 없다. 즉 내 돈을 건드는 게 아닌 회사 돈으로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는 걸 믿고 담보대출 형태로 해주는 거죠. 특별 계정 방식은 내 돈에서 찾아서 쓰라고 주는 거고 일반 계정 방식은 내 돈을 믿고 회사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당연히 이자가 뭐가 높겠어요? 일반 계정이 높겠죠. 근데 대신에 이 방법은 회사 돈을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당일날 바로 대출이 지급된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조금 얍삽한 느낌이긴 하지만 맨 밑에 보시면은 대출 횟수를 내 돈에서 빌리는 거는 몇 번만, 월에 한 번만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회사 돈을 빌려주는 거는 횟수를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출 이자 처리는 내 돈에서 빌리는 특별 계정 방식은 보험계약 대출 이자가 예를 들면 6%라고 치고 그 6% 중에 이자가 5%고 회사가 먹는 수수료가 1%라고 치면 5%는 내가 상환하게 되면 다시 나의 특별 계정을 투입해주고 회사는 실질적으로 1%만 수익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매우 낮은 이율로 빌리게 되는 거죠. 반면에 당일날 바로 빌려주는 담보대출 형태의 일반 계정 방식의 대출이자는 이자의 전액을 무슨 계정? 일반 계정으로 처리된다라는 말은 전부 그 이자 수익을 회사가 가져간다라는 말입니다. 이 두 개 차이 꼭 기억해 주시고 학습 목적으로 특별 계정 방식의 대출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 적립금을 차감해서 거기서 돈을 빌려주는 거는 나중에 이자를 상환할 때 그 이자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이자는 전부 다시 나의 특별 계정에 투입해 주는 거고 이런 거는 월 1회로 그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당연히 이 시험을 출제하는 출제자는 변액보험의 본질적인 방법인 특별 계정 방식을 더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더 주의 깊게 봐주실게요. 김토리쌤, 챕터 2, 공시 및 예금자 보호제도 보겠습니다. 먼저 공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결산공시, 분기공시, 그리고 수시공시로 구분하면서 결산공시는 결산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에 공시하고 얼마 동안 공시한다? 3년간 공시한다. 지금 하는 파트 전부 기본 강의 때 다 살펴봤던 내용이라서 빨리 할게요. 분기공시는 분기 결산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2개월 이내에 공시한다. 그리고 언제까지? 다음 분기 공시 전까지 공시하면 됩니다. 수시공시는 매우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이라서 오래도록 기다리지 않고 발생 즉시 공시한다. 그리고 몇 년간 공시한다? 3년간 공시하면 되고 요즘 시험 유형은 공시 항목을 주면서 다음 항목은 언제까지 공시해야 되고 얼마나 공시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는데 우리 시험은 수시 공시의 항목만 외우면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적기 시정 조치, 주요 조치사항, 거액의 손실, 중대한 변동, 대주주 변경, 정부기관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이건 수시 항목이구나 해서 이런 것들은 언제까지 공시한다? 즉시 공시해서 몇 년간, 3년간 공시한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시 항목은 외울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어렵지 않게 외워서 시험장 자신감 있게 들어갈게요. 넘어가겠습니다. 판매 시 준수사항 등 보겠습니다.
기재 금지 사항은 불공정 거래 행위, 그리고 비교하는 사항. 시험에서 비교라는 글자가 꽤나 자주 나올 텐데요. 비교는 보험회사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협회는 비교가 가능해요. 우리 시험을 협회가 출제하기 때문에 협회가 비교는 할 수 있다는 내용, 그리고 회사는 비교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자주 보기로 되니까 비교라는 글자는 시험 칠 때 머릿속에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보험계약 관리 내용은 일반 보험은 연 1회 이상 제공하고 변액보험은 분기별 1회 이상 제공한다. 판매 전 교육 및 보수 교육 볼게요. 변액보험은 합격 후에 바로 팔 수 있는 건 아니고 4시간 정도 판매 전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이후에도 매 1년마다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 적합성 진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은 꼭 변액보험이 아니라도 은행계좌, 증권계좌 등을 개설할 때 전부 적합성 진단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성향을 판단하는 설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가입했을 때랑 투자 위험이 달라지게 되면 당연히 다시 진단을 받아야 될 거고, 처음에 내가 가입하려고 했던 상품은 그다지 위험성이 없어서 낮은 투자 성향이어도 가입이 되었다면 내가 높은 투자 성향이 필요로 하는 펀드로 바꾸게 되면은 그때는 설문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나이가 많다거나 장애가 있다고 해서 차별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적합성 질문지에 대해서는 좋은 차별은 해도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인 및 금융 취약계층은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해서 더 엄격하게 가입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손해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럼 이런 적합성 진단 질문지는 몇 년간 회사는 관리해야 되냐? 10년간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펀드에서 차감되는 제반 비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6강에서 살펴봤던 펀드에서 특별 계정 수수료, 각종 보증 비용 등이 전부 나의 적립금에 비례해서 차감되었더라면 위험보험료는 일반 계정에 있는 내 보험료, 기본보험료에 비례해서 차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6강 강의 안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앞에 돌려보시고 각종 수수료나 보증 비용들은 전부 어디서? 적립금, 특별 계정에 있는 내 적립금에 비례하여 차감되고 위험보험료는 일반 계정에 있는 나의 기본보험료에 비례하여 차감된다.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이거 잘 안 외워지시면 차감되는 제반 비용이 다른 걸 고르셔야 하면 언제나 답은 뭐가 되겠어요? 위험보험료가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이네요. 예금자 보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금자 보호가 불가한 기관금융기관을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수협의 지역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반론을 제기하죠. 선생님, 새마을금고 이런 것도 예금자 보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라고 질문하시는데, 지금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예금자 보호를 해주는 걸 물어보는 거고, 농수협의 지역조합은요, 만약에 파산하게 되면은 농협 또는 수협중앙회가 해줍니다. 농협중앙회가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금보험공사가 안 해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예금자 보호 불가기관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수협의 지역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 등을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은 보험회사에서 파는 상품들은 다 예금자 보호가 됩니까? 그건 또 아닙니다. 판매하는 상품 중에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것도 있고 불가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법인보험이라고 있어요. 이건 예금자 보호가 안 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재보험, 그리고 변액보험의 주계약도 예금자 보호가 안 되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도 예금자 보호가 안 됩니다. 지금 이 5개는 당연히 외우셔야 됩니다. 이것도 못 외우고 시험장 가서 틀린다? 이거는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알겠죠? 이 5개는 꼭 외우세요. 예금자 보호 한도는 1인당 5천만 원인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선생님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1인당 1억으로 바뀌었던데요 라고 하는데 법은 바뀌었어요. 원래 국회에서 법이 바뀌고 나면은 1년 내에 현장과 조율하여 시행을 시점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얼마? 5천만 원으로 그대로 학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보험회사에서 파는 법인보험은 예금자 보호가 안 됐는데 우리 법인들이 기본적으로 법인 통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법인보험은 굳이 할 필요 없는데 법인 돈으로 보험을 가입한 거지만 법인 예금은 법인을 차리려면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게 예금 통장이잖아요. 그래서 법인 예금은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게 됩니다.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법인, 보험이랑 구분해서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1인당 5천만 원이라는 게 금융기관별로 예를 들면 A은행에 5천, B은행에 5천, C보험사에 5천 이런 거잖아요.
하지만 퇴직연금에 가입한 금액은 동일금융기관이라도 별도로 얼마까지?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험의 함정으로 퇴직연금은 별도로 해준다는 걸 알려주고 여기서 확정급여형이 되냐 안 되냐 물어볼 수 있거든요. 급여형은 무조건 누구 돈이라고 공부했죠? 사장님 돈, 사장님 돈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부 7강까지 다 살펴봤고 긴 강의 시청해 주시느라 고생 많았고 이어지는 멤버십 회원 전용 모의고사 강의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토리 쌤.